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도덕 선생님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은 드디어 우리가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주 속상한 한 주를 보냈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를 한번 이겨냈으니까 이번에도 무조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빨리 완전히 안전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학교에서 웃으면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프라인 수업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온라인 수업을 즐겁게 함께 잘 해봅시다. 그럼 역시나 지난 시간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친구들이 남겨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와 관련해서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배웠고 스스로 우리가 진단까지 해봤었죠. 또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를 적절하게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네, 여러분이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학습 자료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네, 심호흡하기, 숫자 거꾸로 세기, 즐거웠던 경험 떠올리기, 거울 보기 상상하기, 그리고 명상하기. 6가지나 있네요. 특히 이 중에서 마지막 명상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직접 해봤었죠. 기억이 이제 정말 새록새록 나시죠? 네. 자, 어떤 친구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명상을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명상을 하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졌어요. 라고 선생님한테 말해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와 또 반대로 배운 방법들을 전부 열심히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화가 치솟고 더 심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날 때에는 아무리 혼자 심호흡을 하고 명상을 해봐도 잘 진정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또는 우리가 나빠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진정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화가 났을 뿐이니까요. 다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화가 나는 그대로 꾹 참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해버릴 수도 있고 그날 하루에 나의 기분을 망쳐버리는 것이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들이 별로 효과가 없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소개해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대신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쭉 나오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봐주세요. 자, 책 읽기, 잠자기, 노래 듣기, 말과 행동을 잠시 멈추고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기, 그림 그리기, 화나는 일 말고 다른 생각하기, 베개 만지기,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정신을 다스리는 주문, 이게 뭘까요? 아무튼 그 주문을 외우기, 침대에 눕기, 달리기 하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기,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가만히 있기, 웃는 표정 짓기,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기, 화가 풀릴 때까지 상대방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바깥 풍경 바라보기, 산책하기, 찬물 마시기,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전달법을 사용해서 대화하기, 마음 3단계 떠올려보기, 인형이나 베개 만지기, 노래방 가기, 달콤한 건 먹기,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 풀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참을인을 3번, 참을인을 3번이나 생각을 해보네요. 네, 휘파람 불기, 퍼즐 맞추기 등등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네요.
이 중에선 선생님이 잘하는 것도 있고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갑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마구마구 들 때는 언제든지 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마음에 드는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 동영상은 앞으로 삭제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어떤 친구가 제 동생은 그림을 못 그렸다고 제가 장난칠 때마다 대성통곡을 해요. 2학년인데 말이죠. 어제도 그랬어요. 이것도 분노 조절 장애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나요? 선생님이 의학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분노 조절 장애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닐까요? 물론 질문한 친구는 동생한테 장난으로 그냥 말한 거겠지만 동생이 마음 아파하면 당분간 그림 못 그렸다는 말은 안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화가 났을 때 계속 참기만 하면 상대방이 내가 화가 났다는 걸 모르고 계속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화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무조건 참기만 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내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똑같은 말이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질문해줬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화를 표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났을 때마다 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분노를 마구마구 전부 표현해버린다면 지지난 수업에서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친구들과 사이도 멀어질 거고 내가 점점 더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를 무조건 참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히 조절을 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소개해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방법들을 통해서 나의 화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 하면 그 다음엔 내가 화가 났던 이유에 대해서 침착하게 상대방에게 바르게 표현을 하면 좋겠죠. 이때는 예전에 배웠던 나 전달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친구들이 남겨준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주세요.